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약 2주 정도 증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계속 시장에 노이즈는 많았어요. 2주 정도. 뭐 경기 침체가 온다. 금리는 계속 상승한다. 금융시장 및 주식시장은 망한다. 뭐 이런 소식에 다들 좀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금요일에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박스권 상단에서 발생한 거래량이고 외국인 중심으로 들어온 수급이다 보니 여기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간다? 그럼 갭 상승이 필요하겠죠? 그런 갭 상승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여기 있는 매물대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기도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급이 진짜라면 아마 여기 그 저항선에 맞닥뜨리는 순간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걸 밀고 올라가야 되는 호재가 필요한 건데 그게 발생하느냐 싸움이 되겠죠. 앞으로 2주는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고 하락세가 나올 수 있으니 경계를 하자입니다. 자, 증시는 8일 연속 상승했죠. 지금 보면. 근데 좀 뭔가 이상했어요. 왜? 일단 박스권 상단에 왔죠. 그럼 여기서는 경계하는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물렸던 사람들이 탈출하는 움직임도 발생할 거고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들어올 만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면 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정말 찝찝한 상승 중이죠.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어떤가요, 여러분? 일단은 요 도표를 보시면 요 색깔의 음영 산을 보시면 됩니다. 자, 공매도가 상승했죠. 이 공매도가 상승한 겁니다. 주가는 올라가지만 공매도는 상승한다. 뭐 지극히 당연한 움직이긴 하지만 최근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의아한 거죠. 왜 이럴까? 증시가 단기간에 상승을 했으면 공매도 쇼트 커버링이 발생했을 확률이 높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삼성전자에서 그런 흐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매도 상환이 일어났을 법한 상황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신용 좀 주고 있죠. 신용 주고 있고 이번에 상승은 외국인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녹색 외국인 요 정도만 체크하시죠. 일단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은 그 지난주 목금 동안 하락을 하면서 끝났죠. 자, 공매도는 상승했습니다. 공매도는 상승했다. 근데 예전 주가에 비해서는 공매도량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숏 커버링이 일어나곤 있으나 최근에 상승세가 일어날 때는 숏 커버링이 일어나지 않았다입니다.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떤 종목이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종목 그 섹터예요. 근데 요런 섹터에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건 아직은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날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돈을 가진 주체들이요. 외국인 기관이겠죠. 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카카오 시리즈는 공매도를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근의 상승은 공매도 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좀 다르죠? 즉 카카오는 이제 슬슬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는 대형 종목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기어가는 꼴은 안 나올 거예요. 상승을 시작하면 매우 급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기대하고 있는 흐름이 많은데요. 하지만 지금 박스권 상단이고 증시가 좀 그 기다리던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좀 카카오는 좀 경계는 해야 된다. 하지만 여기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씩 기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6만원대에서 횡보를 할 확률이 있으니까 오랜 기간 횡보는 아닐 겁니다. 횡보를 할 확률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카카오를 오랜 기간 동안 버티신 분들은 이제 슬슬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타진해 볼 그 시기가 온 겁니다. 한국전력입니다. 최근에 한국전력이 크게 떨어졌었죠. 크게 떨어진 이유는 공매도는 왜 발생했죠? 전기세를 인상했으나 그래도 적자는 지속될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론에 내면서 공매도를 보란듯이 했다는 거죠. 자기들의 공매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언론을 장악한 거죠. 일단 한국전력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트랩 스윙입니다. 트랩 스윙. 속임수 흐름이 나온 거죠.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좀 했고요. 이제 여기서 트랩 스윙 이후에 상승을 했는데 여기 바닥대, 여기 바닥 지지선을 약간 지지해주는 모양을 보이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또 페일러 스윙이 발생했죠. 페일러 스윙. 이까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 버리는 걸 페일러 스윙이라고 합니다. 한국전력은 페일러 스윙이 발생한 만큼 여기서 한 일주 정도 횡보하다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온 겁니다.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쯤에 발표된 사실들이 있어요. 이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보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죠. CPI입니다. 거기에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6.5%를 발표했죠. 예상치가 6.5%였어요. 즉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이렇게 다들 여기고 있죠. 저널에 발표된 데이터는 7.1%였어요. 즉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인데요. 기준금리를 3.5%로 0.25%포인트를 상승시켰습니다. 7번 연속 인상한 거예요. 이게 2008년 그때 리먼 브로더스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의 금리로 올라간 겁니다. 작년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이제 연속으로 인상했다는 건데요. 이거는 뭐 유례없는 경우죠. 즉 지금 금리 때는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고 더 이상 올라가는 건 색다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달러를 설명드릴 때도 그랬어요. 달러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만 해도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킹달러라고 하면서 계속 상승한다는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과감하게 인버스에 들어갔고 왜? 그냥 뭐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이게 역대 최대치에 근접했다는 건 이걸 뚫고 올라가기 힘든 타이밍이 됐다는 겁니다. 즉 확률적으로만 봐도 하락할 확률이 높은 상황인 거였어요. 즉 기준금리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금통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세력은 아직 미미합니다. 기존에 1명이었는데 지금 2명이 됐죠. 근데 들여다봐야 할 사실이 뭐냐 하면 최종금리에 대한 의견이 나온 거예요. 금통위 위원들 입을 통해서 3.5%다, 3.75%다라고 반반씩 갈렸습니다. 반반으로 갈렸어요. 그럼 다 떠나서 전체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금리가 많이 올라가도 3.75%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3.5%의 의견은 이제 앞으로 동결한다는 의견이고 3.75%는 한 번 더 올리겠다는 의견이죠. 이 두 개를 더해도 결국엔 3.75%가 터미널 금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 금리를 계속 봐야겠죠. 근데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를 높게 유지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올릴 생각은 조금 애매하죠,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한국 시장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금융시장의 개선세가 뚜렷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최근에 회사채와 기업어음 뭐 이런 금리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개선세가 확연히 보인다. 그리고 나온 의견이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죠. 시장 안정, 뭐 체험펀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집행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최근에 시장 안정세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회사채랑 기업보험 등이 안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확고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근거인 거죠. 그래서 채권시장이 불안했죠. 그때 PF부터 시작해서 강원도발 채권시장 불안이 발생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기에 금융시장 경제도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게 폭발적으로 좀 불안감이 올라갔었는데요. 이게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뭐죠? 금융시장에 불안이 가득했으나 반대 케이스는 뭐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40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남아있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체험펀드는 6.4조, 회사채는 7.6조 이렇게 좀 남아있어요. 요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 금융시장의 안정세를 확고해야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장 망한다고 주장하는 애들 많죠. 최근에 근 한 달만 해도 제가 운동장에 한 2바퀴는 세울 수 있습니다. 자, 투자사 전문가 막론하고 경기 침체를 주장했었죠. 뭐 경기 침체 오는 건 맞습니다. 경기 침체를 주장하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얘기들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 팩트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부가적인 상품을 팔아먹는 거죠. 어떤 얘기냐 이게. 자, 경기 침체가 와요 하고 가면 됩니다. 그게 팩트 전달의 의무인 거죠. 뭐 데이터를 다 분석해보니 이건 경기 침체 범주에 들어갑니다. 사실이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불안해요. 오 경기 침체 이러는데 주식시장도 망해요. 이렇게 자기 에디셔널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망한다고 하니까 주식을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온다 플러스 주식시장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얻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쿠이보노 다시 나오죠. 쿠이보노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얻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럼 주식을 팔고 도망가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죠? 공매도를 많이 했거나 또는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자기들이 사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겁니다.
즉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건 다들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데이터 기반으로 아주 현명하게 분석을 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때 암울한 전망을 얘기하고 주식 팔고 튀어라 말을 믿은 개미들만 지금 2주간의 상승을 못 누리고 있죠. 포모가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팔고 나갔는데 왜 오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당분간 경계는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이 증시의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진입해 있습니다. 공매도는 지속 상승하고 있죠. 이 공매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해요. 즉 공매도 쇼트 커버링이 강하게 일어나는 타이밍이 나와야 완벽한 바닥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 바닥권이면 틀림없습니다. 요걸 깨고 내려가더라도 여긴 바닥권이면 틀림없어요. 트랩 스윙이 발생하면 다시 바닥권이 되는 거잖아요. 즉 트랩 스윙은 발생할 수 있으나 지금은 바닥권이면 틀림없습니다. 현재는 특정 종목 중심으로 앞으로 수급 쏠림이 좀 예상돼요.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 하면, 최근에 센트럴 모텍입니다. 제가 그 하락했을 때 쌍바닥을 찍을 즈음 해서 추가 매수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센트럴 모텍은 그 예전에 좀 계속 그 매수를 했었어요. 즉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표시를 해놨네. 여기서 매수했는데 더 큰 폭으로 떨어졌죠. 이건 테슬라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차 보조금까지 해서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요.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을 했는데요. 보시면 거의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 다음 날은 조정을 보였지만 거래량이 줄어드는 조정인 만큼 앞으로 추가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센트럴 모텍 같은 거 지금 최근에 매수를 했지만 이 상승이 크게 일어났다고 조정을 보였으나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 거래량이 발생한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매물대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매물대. 근데 이 매물대권에서 다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센트럴 모텍에 여기 상승했다 떨어진 이 흐름은 속임수라는 거죠. 속임수.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주민터넷. 여러분 아시죠? 제가 주민터넷을 여기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여기서 또 하락할 때 매수를 했었는데요. 크게 상승했으나 여기서 못 팔고 나왔어요. 요거는 제 실책입니다. 사실 저는 요 박스권을 뚫을 줄 알았는데 뚫지 못했어요. 여기에 더군다나 트랩 스윙이 페일러 스윙이 발생하고 떨어졌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크게 나올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매수를 하지 않고 추가적인 하락을 기다렸는데 여기서 좀 급하게 상승을 해버렸어요. 여기를 확대해서 볼까요? 자, 보시면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이렇게. 요거는 제가 매집봉 말씀드릴 때 몇 번을 언급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락한 다음 요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했잖아요. 도대체가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떨어지는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갭상승을 계속하면서 상한가에 안착한다? 정말 물음표인 거죠. 어떻게 이런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움직임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종목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들 중에 이렇게 상한가 근처에 가는 종목이 나와서 저 개인적인 투자 느낌으로는 좋았습니다. 자, 앞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아니 대체 이게 왜 오르지? 아니 이게 왜 더 올라? 약간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